두 개의 히트 파이프와 커다란 알루미늄 방열판을 통해 기판 전체까지 바랍니다. 3월 마지막 주 알짜 뉴스입니다. 요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비쿼터스란 무선 인터넷 활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무선 인터넷 활용의 이모저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등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연결이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종류에는 3G나 와이브로, 와이파이 등이 있는데요. 일반 가정이나 상가, 사무실 등 근거리 네트워크용으로는 와이파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쉽게 와이파이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는 먼저 가정에서 컴퓨터용으로 사용하는 유선 내내 유무선 또는 무선 전용 공유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전화의 보급률이 높은 만큼 전화 가입할 때 받은 유무선 공유기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손쉽게 와이파이 지원 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선 방송, 그리고 인터넷 전화나 휴대전화 사용 여부에 따라 통신사 또는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 의뢰하면 다양한 결합 상품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통신비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즘은 많은 가정이나 상가, 그리고 공공장소에는 무선 랜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를 통해 무선 인터넷 신호를 검색해 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용 AP들이 상당수 검색이 됩니다. 그중 하나의 AP를 선택해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축된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기기로 노트북을 들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꽂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엔 커피숍이나 공원 등 야외에서 무선 인터넷을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전화와 와이파이 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현재 가정에서 사용 중인 전화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에 휴대폰의 010 통합과 같은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통신비 걱정 없이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사전이나 프린터, PMP, 그리고 게임기 등에서도 무선 네트워크의 활용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선 랜을 사용할 때는 해킹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또한 접속자가 많아지면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보안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젠 누구나 쉽게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세상, 차근차근 시작해 본다면 훨씬 즐거운 유비쿼터스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북미 최대의 이동통신 전시회 CTIA 2012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23일 개막했습니다. 특히 스프린트와 버라이즌 등 현지 이통사들이 4G 스마트폰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 갤럭시 S를 공개하고 미국 시장 공략 계획을 밝혔는데요. 갤럭시 S는 안드로이드 2.1 버전과 4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2GHz 프로세서를 채용했고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기본으로 탑재했습니다. 스마트폰 보안 대책과 관련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인인증서 표준안을 마련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총리실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공인인증서 의무화 논란이 새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에서도 공인인증과 보안 솔루션 판매업체 등은 의무화에 찬성하는 반면 오픈앱 진영과 일반 보안업체,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다양한 기술로 이루어진 결제 방식을 도입하길 주장하며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젠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사전 심의 없이 게임 어플리케이션 유통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픈마켓용 게임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사전 심의 없이 유통할 수 있는 고시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D램을 대체할 차세대 메모리 G램이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와 미국의 이노베이티브 실리콘사가 절연체 실리콘 없이 1V 미만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개발해 D램 상용화에 더 다가섰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구글의 중국 인터넷 검색 시장 철수에 반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중국 내에서 구글 차이나의 일부 검색어를 입력하면 브라우저가 잠시 멈추는 등 구글이 중국 철수 결정을 밝힌 이후 중국 당국의 검색 검열이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컴퓨터 부품으로만 쓰이던 하드디스크가 최근 게임기나 자동차, 홈시어터 등 다양한 제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료들의 용량이 커지면서 디자인과 친환경을 강조한 외장 하드디스크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990년 3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진이 국내 컴퓨터와 미국 하와이대 컴퓨터를 연결한 것이 첫 접속이었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퇴진한 지 약 2년 만에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는데요. 이에 대해 찬반 엇갈린 반응들이 있으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3D TV를 출시한 데 이어 LG와 소니도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LG전자는 풀 LED 방식의 3D TV와 엣지 방식의 3D LED TV를 출시하고 소니는 세미나 개최와 함께 엣지 방식의 능동형 3D LED TV를 국내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인기 디지털 기기들의 공통점은 개방화와 호환성이라고 IT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웹 2.0 시대의 소비자 성향에 맞춰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에서만 이루어지던 개방화가 이젠 하드웨어에도 정착해가고 있다는 건데요. 타사 렌즈 장착이 가능한 올림푸스의 디카 펜 시리즈와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는 PNP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짝퉁 아이패드가 벌써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5에서 10인치 크기의 이 가짜 아이패드는 정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 중이며 세 종류의 모조 제품이 개발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닌텐도가 특수 안경 없이 활용 가능한 휴대용 3D 게임기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닌텐도 3DS라는 이름의 이 게임기는 현재 닌텐도 DS에서 사용되는 게임과도 호환이 가능하며 비디오 게임 전시회 E3 2010 게임쇼에서 공개된 뒤 내년 3월경 출시됩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과학의 달 4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